그녀는 날 딸처럼 아껴줬고 나는 그 집이 내 전부였죠.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제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명자야, 나 죽으면 한 남자가 널 찾아올 거야. 왜 그런 말을 남기셨을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살의 명자는 고아원 철문을 나서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소개해준 일자리라고는 했지만 부잣집 가정부라는 말이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따라 걸으니 높은 담장과 검은 대문이 보였어요. 문패에는 박화란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어요. 키가 크고 단아한 여성이 명자를 바라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인상부터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죠. 화라는 명자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고생 많았겠구나. 들어와서 차부터 마시자.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단호한 면이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명자는 눈을 크게 떴어요. 집 안 곳곳에 놓인 책들과 그림들이 마치 작은 미술관 같았거든요. 화라는 직접 차를 우려내오며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격식 차리지 말고 편하게 지내렴. 나도 혼자 사는 게 오래되어서 말벗이 되어주면 좋겠어.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라는 명자의 방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방은 작지만 필요한 것들이 모두 갖춰져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작은 정원이 내려다 보였죠. 화라는 명자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화라는 명자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고아원에서의 생활, 좋아하는 것들, 앞으로의 계획까지요. 명자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화란의 진심 어린 관심에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책 읽는 걸 좋아한다고 했지? 우리 집 서재를 마음껏 이용하렴. 그 말에 명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고아원에서는 책을 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화라는 그런 명자의 표정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첫 주가 지나면서 명자는 이 집의 리듬에 익숙해졌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한 청소를 하고 화란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화란은 회사에 나가고 명자는 집안일을 정리한 후 서재에서 책을 읽었죠. 화란은 저녁이면 명자와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어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부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까지 다양했습니다. 명자는 화란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을 배워갔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화란이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명자야, 넌 그냥 가정부가 아니야. 내게는 소중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 그 말에 명자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가족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화란도 명자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것이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지만 마음이 통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명자는 화란에게서 어머니 같은 따뜻함을, 화란은 명자에게서 딸 같은 정을 느꼈습니다. 명자가 화란의 집에서 지낸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저녁 명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제가 혹시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까요? 화란은 차를 마시던 손을 멈추고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명자의 눈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화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꿈을 가져야 하는 거야. 어떤 공부를 하고 싶어? 명자는 화란의 반응에 놀랐어요. 혹시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관심을 보여주니까요. 명자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국어 국문학과에 가고 싶어요.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언젠가는 글을 쓰는 일을 해보고 싶거든요. 화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꿈이야. 일과 시간을 계획적으로 짜서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 보렴.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과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늦은 시간에라도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화라는 명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학비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 명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넌 영리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꼭 붙을 거야. 그날부터 화라는 명자의 대학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대학 입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했어요. 명자가 공부할 수 있도록 저녁 식사는 간단하게 해결하고 때로는 외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명자야, 오늘은 밖에서 먹자. 내가 공부할 시간이 아까워. 이런 화란의 배려에 명자는 항상 감동했어요. 단순히 학비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꿈을 응원해 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명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공부하고 집안일을 마친 후 다시 공부했습니다. 화란이 회사에서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먹고 그 후에도 늦은 시간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어느 날 화란은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렴. 건강해야 네가 원하는 공부도 할 수 있는 거란다. 네, 하지만 이런 기회를 주신 사모님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요. 화라는 명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보답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드디어 수능날이 왔습니다. 화라는 명자를 시험장까지 데려다 주며 말했어요.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 해. 결과가 어떻든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명자는 화란의 격려를 받으며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1년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내듯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 발표 날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자신의 수험 번호가 떠오르자 명자는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사모님, 합격했어요. 정말 합격했어요. 화란도 명자만큼이나 기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축하해, 명자야.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저녁 화란은 특별한 레스토랑에서 축하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명자는 처음 가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화란과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화란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일터이자 인생의 첫 학교였어. 이제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걸 배우게 될 거야. 명자는 감동으로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모님이 계셔서 제가 이런 꿈을 꿀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야. 내 안에 이미 모든 가능성이 있었어. 난 그저 기회를 만들어준 것뿐이야. 그날 밤 명자는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사모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국어 국문학과 강의실에서 만난 동기들은 대부분 명자보다 어렸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갈 무렵 명자는 중앙도서관에서 한 남학생과 마주쳤어요. 그는 치의학과 3학년인 준호였습니다. 명자가 책을 떨어뜨렸을 때 그가 주워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죠. 혹시 국문과 다니시나요? 문학책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요. 네, 맞아요. 선배님은 어떤 과세요? 치대 다녀요. 가끔 이런 책들도 읽어보고 싶어서요.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명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종종 도서관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준호는 명자의 진솔함과 책에 대한 열정을 좋아했습니다. 명자도 준호의 배려심과 유머 감각에 호감을 느꼈어요. 자연스럽게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좋은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요. 명자는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첫 데이트는 미술관에서였습니다. 준호는 그림에 대해 설명해주고 명자는 문학과 연결지어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지식과 감성에 매료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준호가 물었어요. 명자 씨는 집이 어디세요? 명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강남구요. 부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이 질문에 명자는 더욱 곤란해했어요. 그냥 평범한 가정이에요. 준호는 명자의 어색한 반응을 눈치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몇 개월 동안 계속되었어요. 명자는 처음 느껴보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란도 명자의 변화를 눈치채고 물어봤어요.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좋은 일 있지? 명자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학교 생활이 재미있어요. 화라는 명자의 반응을 보며 짐작했지만 더 자세히 묻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준호가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어요. 명자는 당황했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호 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명자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지금은 가정부 일을 하며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요. 준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안 계신 거네요. 네,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준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자 씨, 죄송해요. 저희 집안이 좀 보수적이라. 명자는 준호의 말에서 따뜻했던 시선이 불편하고 조심스러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명자를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준호는 어색하게 말했어요. 명자 씨,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요? 결혼은 역시 비슷한 환경의 사람끼리 해야 행복할 것 같아요. 명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너무 아팠어요. 이해해요. 명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명자는 화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화란은 명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세상엔 아직도 그런 편견이 많아. 하지만 명자야, 기억해둬. 널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바라보는 눈빛을 가진 사람. 그게 진짜 사랑이란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너무 낙담하지 마. 명자는 화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첫사랑의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의 차가운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일기에 썼습니다. 사랑이란 게 이렇게 아픈 건지 몰랐다. 하지만 사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언젠가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명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국에서 작가로 일하기 시작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명자는 화란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화란은 요즘 자주 와인을 마시곤 했는데 오늘도 식사와 함께 와인을 꺼내 놓았습니다. 사모님, 요즘 술을 자주 드시는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화란은 와인잔을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이가 들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구나. 명자는 화란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화란은 항상 당당하고 우아했는데 오늘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거든요. 술이 조금 들어간 화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명자야, 나는 평생 해바라기 하는 팔자인가 봐. 해바라기요? 명자는 화란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화란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작게 웃었습니다. 해바라기는 평생 해만 바라본다고 해바라기라고 한단다. 한번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른 곳을 볼 수가 없어. 명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사모님께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화란의 눈에 순간 눈물이 고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명자는 화란의 표정에서 그 이야기가 결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화란은 다시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대학교 때였어.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이었지. 화란의 목소리가 몽환적으로 변했어요.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요. 캠퍼스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아, 이 사람이구나. 운명이라는 게. 화란이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 사람도 나를 같은 마음으로 봐줬어. 우린 정말 행복했지. 매일 만나고 함께 걷고 미래를 꿈꿨어. 화란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어.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자고. 갑자기 화란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냐, 이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람? 어쨌든 우린 헤어져야 했고 그 이후로 나는 계속 그 사람만 기다리고 있어. 만날 기약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은 만나보지 않으셨어요? 만나봤지. 좋은 사람들도 많았어. 하지만 화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이 안 움직이더라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틈이 없었던 것 같아. 명자는 화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을 혼자 살면서 한 사람만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화란은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후회해. 평범하게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보통 사람처럼 살았다면 어땠을까? 화란이 명자를 바라봤어요. 너 같은 소중한 인연을 만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헛되지는 않았지. 명자는 화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사랑도 해봤고 널 딸처럼 키우는 기쁨도 누렸으니까. 그날 밤 화란은 평소보다 많이 취했어요. 명자가 화란을 방까지 부축해드리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그분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화라는 침대에 누우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이 있을 테고,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어떻게 지내는지요. 화라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매일 궁금해.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행복한지. 하지만 알아봤자 더 아플 것 같아. 명자는 화란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랑이라는 게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란처럼 한 사람을 평생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란은 평소처럼 씩씩한 모습으로 아침을 준비했어요. 어젯밤 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강하고 당당해 보이지만 마음 한편에 깊은 사랑과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화란이었습니다. 명자는 화란이 이따금 보여주는 쓸쓸한 뒷모습이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화란이 자신에게 주는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꼈습니다. 어느 가을날 화란이 정기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돌아와 명자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명자야, 나 암에 걸렸다고 하는구나. 명자는 설거지하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유방암인데 꽤 진행된 상태라고 하네. 화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명자가 더 당황하며 화란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수술은 언제 하세요?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화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하지 않을 거야. 난 나이도 많고 이미 많이 퍼진 상태라고 하니 괜히 고생만 하다가 갈 바에야 편하게 가고 싶어. 항상 강하고 의연했던 사모님이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순간 명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화라는 명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명자야, 나는 후회 없이 살아오면서 너라는 소중한 인연도 만났으니까. 화란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명자는 암 치료에 관한 인터넷과 의학 서적을 뒤져서 공부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했어요. 사모님,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해요. 제가 곁에서 도와드릴 테니 절대로 포기한다는 말만 하지 마세요. 화라는 명자의 간절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다 돌봐드릴게요. 방송국 일도 그만둘게요. 명자는 정말로 방송국에 사직서를 냈어요. 동료들이 만류했지만 명자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화라는 명자의 진심에 감동하고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술하는 날 명자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어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을 때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날부터 명자의 진짜 간병이 시작되었어요. 항암 치료로 인한 구토와 탈모,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는 화란을 명자는 한시도 떠나지 않고 돌봤습니다. 명자는 화란을 위해 유기농 재료만 골라서 요리했어요. 항암 효과가 있다는 음식들을 연구해서 매일 새로운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명자야, 너까지 고생시켜서 미안해. 무슨 말씀이에요? 사모님이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매일 아침 화란과 명자는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화란이 힘들어하면 벤치에 앉아 쉬고 기운이 날 때는 조금 더 걸었어요. 항암 치료가 계속되면서 화란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보기가 싫어. 화란의 쓸쓸한 말에 명자는 예쁜 모자와 가발을 준비했습니다. 사모님은 어떤 모습이어도 아름다워요. 어느 순간부터 화란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의사는 예상보다 회복이 빠르다며 놀라워했어요. 가족분이 정말 잘 돌봐주시는 것 같네요. 명자는 그 말에 뿌듯했어요. 정말 가족처럼 돌봤으니까요. 1년이 지나자 화란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자도 집에서 웹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화란이 충분히 회복된 후에는 예전처럼 함께 요리하고 산책하며 일상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던 날 병원에서 나오며 화란이 명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자야,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포기했을 거야. 제가 더 감사해요. 포기하지 않고 힘든 항암을 잘 견뎌주셔서.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화란은 와인을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이 행복한 시간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암은 때로는 예고 없이 다시 찾아오는 불청객이었으니까요. 명자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사모님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이제 우리는 다시 평범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을 거야. 화란은 예전처럼 활기차게 지내며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명자도 웹소설 작가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느라 두 사람의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났을 무렵 화란이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명자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암이 재발하면서 여러 곳으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명자야, 내 덕분에 충분히 잘 살았어.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안 돼요.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암은 달랐어요. 항암 치료 효과도 미미했고 화란의 몸은 급속도로 약해져 갔습니다. 화란은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집에 가자, 명자야. 마지막은 우리 집에서 보내고 싶어. 명자는 화란의 뜻을 따라 집에서 간병을 했습니다. 호스피스 간호사가 주 3회 방문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명자가 혼자 돌봤어요. 화란은 하루하루 눈에 띄게 야위어 갔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어요. 명자는 화란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화란이 명자를 부르더니 손을 꼭 잡았어요. 명자야, 내가 부탁할 게 있어. 화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떤 남자가 찾아올지도 몰라. 혹시 그 사람이 찾아오면 따뜻한 밥 한 끼 해줄 수 있지? 부탁한다, 명자야. 명자는 화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화란을 찾아올 남자라니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알아볼까요? 화란은 미소를 지었어요. 알게 될 거야.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사모님, 화란은 명자의 손을 있는 힘껏 잡으면서 말했어요. 명자야, 내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잠깐 숨을 쉬며 다시 말했어요. 그 사람한테 마지막 인사를 못한 거야. 그냥 사라져버렸거든. 얼마나 놀라고 서운하고 그리고 얼마나 기다렸을까. 화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죽었다는 마지막 소식은 들어야 할 것 같아. 평생 그리워했던 그 사람을 마지막 순간까지 생각하는 화란의 마음이 느껴진 명자는 알겠다고 화란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말했어요. 화란은 안도하며 눈을 감았어요. 고마워, 명자야. 그 후 며칠 동안 화란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했고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명자는 화란의 침대 옆에서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마지막 날 밤, 화란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명자를 불렀어요. 명자야, 고마웠다. 네가 내 딸처럼 옆에 있어줘서. 아니에요. 제가 사모님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화란은 마지막 힘을 다해 명자의 손을 쥐었어요. 행복하렴. 널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포기하지 마라. 화란은 평온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명자는 화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되어준 그녀의 부재를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이제 명자는 장례 준비를 하면서 화란의 마지막 부탁을 계속 생각했어요. 그 남자분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정말 오실까?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명자는 화란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화란의 필체로 성민아, 나는 끝까지 너를 기다릴 거야. 이렇게 쓰여진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성민이라는 이름, 그 사람이 화란이 말했던 그 남자일까요? 화란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화란의 물건 하나하나에 추억이 담겨 있어서 쉽게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어보니 검은 양복을 입은 70대 정도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혹시 박화란 씨 댁이 맞나요?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명자는 순간 화란이 말했던 그 사람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화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성민, 화란의 일기장에서 본 그 이름이었어요. 사모님이 선생님을 참 오래 기다리셨어요.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거실에 앉은 성민을 보며 명자는 화란의 말이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그 눈에는 50년 동안 간직해온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성민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명자는 성민에게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모님을 찾아오시게 되었나요? 우연히 신문 부고란에서 화란의 이름을 봤어요. 설마 했는데 회사 이름까지 같더라고요.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후회가 되네요. 사모님은 선생님을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명자의 말에 성민은 고개를 들었어요. 평생 결혼도 안 하시고 한 분만 생각하며 산다고 하셨습니다.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자는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도요? 결혼은 했지만
마음은 늘 화란에게 있었어요.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혹시 우리가 헤어져야 했던 이유를 화란이 말해주던가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여동생이 화란의 오빠와 사귀다가 버림받았어요.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집안이 원수가 되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화란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까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명자는 이제야 화란이 왜 그토록 슬퍼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사모님이 마지막에 부탁하셨어요. 선생님이 오시면 따뜻한 밥 한 끼 해드리라고. 명자는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화란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상에 올렸어요. 화란은 잘 지냈나요? 외로워하실 때도 있었지만 늘 당당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고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란은 그때도 늘 자신만만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명자는 화란의 일기장을 성민에게 주었습니다. 첫 페이지, 화란의 필체가 선명했습니다. 성민아,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너를 가장 먼저 찾아갈 거야. 이번 생에서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다음 생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기를. 성민은 일기장을 읽으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수십 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집으로 돌아갔다가 며칠 뒤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화란의 무덤에 함께 가줄 수 있냐고 부탁하더군요. 물론이에요. 사모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화란의 무덤 앞에서 성민은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민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화란아,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50년 만의 재회였지만 한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성민은 화란의 일기장에서 한 구절을 읽어주었어요. 내가 죽으면 성민이가 나를 찾을 거야. 그때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줘. 끝내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성민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화란이 마지막까지 성민을 생각했다는 게 명자도 너무 슬펐습니다. 성민은 그날 이후 매일 화란의 무덤을 찾았어요. 명자도 가끔 함께 갔는데 성민은 화란에게 지난 50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행복하지 못했어. 아내도 알고 있었을 거야.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걸. 그로부터 사흘 후 성민의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성민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성민의 아들은 명자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있어요. 화란 씨 옆에 묻어달라고 하셨어요. 명자는 성민의 아들을 바라봤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복잡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가족보다 다른 여자만 생각한다고요. 성민의 아들은 화란의 일기장을 꺼내 보였어요. 하지만 이걸 읽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평생 한 사람을 그리워하며 고통받고 계셨던 거였어요. 성민의 아들은 화란의 일기장에 글을 읽어내려갔어요. 성민이에게도 가족이 있을 테고 나 때문에 그들이 상처받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더욱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어. 사랑은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성민의 아들이 말했어요. 화란 씨라는 분이 자신의 사랑보다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해 주셨던 걸 알게 되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화란과 성민이 나란히 묻혔습니다. 두 개의 묘비는 마치 50년 만에 다시 만난 연인처럼 정다워 보였어요. 장례식 후 명자는 혼자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제 함께 하시게 되었네요. 다음 생에서는 두 분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래요. 명자는 두 무덤에 꽃을 올려놓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저녁 노을이 두 무덤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명자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사랑이 아니었다. 사모님과 성민 아저씨는 보여주었다. 기다림도 사무침도 그리움도 모두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걸. 나도 언젠가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명자는 화란히 자주 앉아있던 소파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두 사람은 가장 먼저 서로를 알아보고 누구의 방해도 없이 평생을 함께 살아가겠지. 이번 생보다 훨씬 더 행복한 계절을 만들어 가시길. 명자는 그들을 위해 작은 기도를 바쳤습니다. 화랑과 성민의 사랑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명자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 같았어요. 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무덤 사이를 지나 명자의 집 창문을 살짝 흔들고 갔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